보통의 명상 내쉬는 숨을 길게 수면 호흡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눈을 뜨면 새벽입니다. 개운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도원드림 5분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잠은 왜 자야 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이 수면 문제를 풀었는데,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은 어떤 면에서는 더 셉니다. 수면 혁명. 이 책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조금씩 인생을 혁명합니다. 깊은 잠, 단잠, 꿀잠을 잘 수 있으면 그것이 혁명입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한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불행을 행복으로, 건강하지 못한 몸을 건강한 몸으로, 에너지의 고갈 상태를 에너지 충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아리아나 허핑턴입니다. 이 허핑턴 포스트 미디어 그룹의 공동 창립자이고 또 기업가이고 언론인이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16살에 영국으로 건너가고 또 이민 생활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작가가 되고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아리아나 온라인닷컴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이것이 자라나서 3억 달러가 넘는 거금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거의 5천억에 팔린 것입니다. 이 거부가 된 셈인데, 그러나 그때부터 이분에게 불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이혼녀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매일 계속되는 미팅, 회의, 수백 수천 통의 이메일, 전화, 그러면서 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광대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성공한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아나 허핑턴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육아를 하는 이 부모님들, 특히 이 엄마들을 좀 만나게 되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또 충분히 자지 못하고, 그래서 8시간 내리 푹 잔 밤이 언제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수면 부족, 수면의 질 저하를 겪는 그룹일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이 책을 쓴 것처럼 저도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과로,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잠 부족에 있습니다. 수면장애, 수면 부재, 수면 박탈,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 경험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수면 전도사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은 건강과 행복의 주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일단 8시간을 잘 자고 나면 많은 것들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교감도 좋아집니다. 자기의 기분, 감정관리, 정서관리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원한다면 이 수면이 첫걸음입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면은 행복의 주된 요소이고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일단 하루에 7, 8시간 수면을 취하기 시작하면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키치의 잠과 시라는 시입니다. Sleep and Poetry. 여름의 바람보다 더 다정한 것은 무엇일까? 활짝 핀 꽃에 한순간 머물다가 이 나무 그늘에서 저 나무 그늘로 즐거이 옮겨 다니는 아름다운 윙윙 소리보다 더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는 초록섬에서 피어나는 사양 장미보다
더 조용한 것은 무엇일까? 골짜기의 무성한 잎보다 더 건강한 것은? 나이팅게일의 둥지보다 더 비밀스러운 것은? 낭만적인 사랑보다 더 상상력이 풍부한 것은? 내 눈에 살며시 다가오는 바로 당신. 잠 이후에 무엇이겠는가? 그러면서 또 달라이 라마의 말을 인용합니다. 수면은 최고의 명상이다. 저도 100%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입니다. 저의 생각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잘 자는 그 순간순간들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명상가는 좋은 수면가입니다. 좋은 수면가는 좋은 명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명상을 잘할 수 있고, 명상을 잘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명상, 불면증 치유 명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불면증의 문제입니다. 이 불면증은 왜 오는가? 스트레스, 불안, 걱정 이미 많이 들으신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과각성이라는 용어입니다. 과각성. 정서적으로 흥분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만성 불면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그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가장 흔한 비의학적 원인은 스트레스와 불안 혹은 과각성이다. 정서적으로 흥분 상태를 말한다. 잠잘 때 그들은 건강, 일, 개인사, 죽음 등의 문제를 반추하고 과도하게 긴장하고 걱정하는 특성이 있다. 정서적 흥분 상태는 생리학적 흥분을 유발하기 때문에 처음에 잠이 들기가 어렵거나 한밤중에 잠에서 한번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그 결과 그들은 불면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것이 불면증을 영구화시키는 정서적 흥분을 심화시킨다. 경험해 보신 일 아닌가요? 일에 대한 걱정, 특히 해야 할 일 가운데 미처 하지 못한 일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 본민 이런 것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또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면 해야 할 일 가운데 아직 끝내지 못한 일에 관한 걱정으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누워서 오늘 못한 모든 일과 내일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멈추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한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Calm the mind 라는 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중압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또한 생각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면 우리는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가와 명상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으로 요가와 명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잠들기 전에 잊을 것은 빨리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잘 정리해 놓은 명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라. 그리고 그로부터 손을 떼라.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분명 어리석은 실수와 행동이 슬금슬금 떠오를 것이다. 가능한 빨리 잊어버려라. 내일은 새로운 날이므로. 당신은 내일을 차분하게, 훌륭히, 그리고 너무 들떠서 오래된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제시하는 방법이 메모입니다. 얼른 적어놓고 메모장을 내던지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하라. 이를 통해 당신은 마음을 비울 수 있고 분명 밤사이에 그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 목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침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아직 끝내지 못한 모든 일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 저도 이 메모 쓰기를 일찍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잠자리에 메모장을 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면혁명 책으로 유명해진 호흡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법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수면호흡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478 호흡법. 넷을 세는 동안에 코로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들이쉬고 일곱을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을 세면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넷을 들이쉬면서 코를 들이쉬고 일곱을 세면서 숨을 참고 여덟을 세면서 숨을 내쉬는 것이에요. 어떤 전문가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1, 2분 안에 잠에 들 수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 478 호흡법을 저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것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좋은 효과를 거두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다른 경험을 통해서 도움받은 호흡법이 있고 그것이 저에게는 더 잘 맞는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호흡법, 수면 호흡법의 핵심은 산소에 있습니다. 산소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깊이 들이마시느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면 호흡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호흡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것들이 단전호흡입니다. 배호흡, 복식호흡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명상호흡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이 호흡들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호흡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이 호흡의 핵심은 길고 깊고 가늘고 고요하게 많이 내쉬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많이 내쉬면 들어가는 숨이 커집니다. 들어가는 숨이 길어집니다. 들어가는 숨이 깊어지고 길어지고 커지면 내쉬는 숨도 다시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이것의 반복이 명상호흡입니다. 이것의 반복이 몸의 이완입니다. 그런데 이 수면호흡은 조금 다릅니다.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호흡은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수면호흡은 들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내쉬고 들이쉴 때 더 깊이 들이쉬고 배를 불리고 단전을 채우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가슴까지 열면서 채우는 것입니다. 이 흉곽,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쉬는 숨 길게 합니다. 물론 입을 다물고 코로 하십시오. 들이쉬는 숨을 더 길게. 보통의 명상 단전호흡은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으로 중심을 삼았다고 하면 이 수면호흡은 그 긴 내쉬는 숨에 더해서 들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 여기가 핵심입니다. 명상호흡은 모든 의념, 생각을 단전에 두는 것이라고 하면 이 수면호흡은 단전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흉곽, 가슴에 의념을 두는 것입니다. 가슴이 부풀고 있다. 흉곽이 열리고 있다. 산소가 가득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수식법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세시는 것입니다. 호흡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5,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4, 셋, 둘, 하나. 중간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5,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5, 넷, 셋,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5, 넷, 셋 하다 보면 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수면호흡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고 눈을 뜨면 새벽입니다. 개운합니다.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몇 차례 반복하게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불편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잠을 못 자도 밤새 내 이 호흡을 반복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호흡만으로도 우리 몸은 에너지를 채우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했는데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요약하면 어떤 면에서 이 밤새 이 호흡을 계속하는 것, 우리 몸, 우리 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발견한 478 호흡법은 물론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책에서 소개한 호흡법, 제가 소개해드리는 호흡법 중에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것도 나만의 수면 비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수면 비법을 찾으라는 것이죠. 수많은 방식이 있고 또 명상법, 호흡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체질에 가장 맞는 것이, 그리고 효과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무기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가 이미지요법입니다. 이분의 글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용하는 한 가지 이미지는 고요한 호수다. 걱정거리나 불안거리가 떠오르면 나는 그것을 호수에 던진 돌로 생각한다. 돌이 한두 차례 잔물결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호수는 이내 잠잠해지고 고요해질 것이다. 갖가지 생각들, 걱정거리들, 두려움들이 떠오를 때 나는 그것을 돌처럼 호수에 던진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호수는 원래대로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뚜껑을 열면 음악이 나오는 옛날식의 뮤직박스, 이 뮤직박스를 열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이 라벤더 향이 살짝 배이는 무게감 있는 베개, 이것도 수면 부족입니다. 당신에게 공감을 불어일으키는 명언이나 그림이 그려있는 작은 베개, 아늑한 느낌을 주는 가운이나 털이 보송보송한 슬리퍼 등이 있다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애완동물의 사진일 수도 있고요, 마음을 달래주는 풍경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의 평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들, 또 하루 동안의 긴장과 끝내지 못한 것들을 털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이면 어느 것이든 좋다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이 직접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불러내서 이미지 요법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재미있는 수면 부족이 몇 개가 있습니다. 편안한 안대입니다. 눈가리개죠. 어디서나 이것만 있으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요즘은 유튜브에서 듣는 좋은 글, 또 강연, 책 읽어드림, 저도 좋아합니다. 음악, 이런 것들이 최신의 저의 수면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수면혁명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셔서 그 잠자는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하는 좋은 수면 전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